이번 시간에는 태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태양은 어떤 천체이며 어떻게 빛나고 있는 것일까요? 태양은 태양계 내에서 어떤 존재이며 은하계 안에서는 어떤 별일까요? 태양의 탄생에서부터 태양의 죽음까지 태양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태양이란 어떤 천체이며 어떤 물리적 특성을 갖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태양은 태양계의 중심에 있으며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항성입니다. 태양 주위에는 지구를 비롯한 8개의 행성들과 수많은 소행성들, 그리고 유성과 해성 등 수많은 수천체들이 공전하고 있습니다. 태양은 은하계 안에 있는 2천억 개가 넘는 별들 중의 하나이며 지극히 평범한 별입니다. 태양의 표면 온도는 5800K로 분광형으로 G2형에 속합니다. 이를 근거로 흔히 태양을 노란색 별이라고 부르지만 실제 눈에 보이는 색깔은 흰색에 가깝습니다. 태양은 자계라는 거대한 가스 덩어리입니다. 태양은 핵융합을 통해 엄청난 빛과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는데 이 빛과 에너지는 태양계를 밝히는 빛의 근원이며 지구에서 무수한 생명이 탄생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생명활동의 원동력입니다. 다음은 수치로 태양을 살펴보겠습니다. 태양은 지구로부터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가장 가까운 항성입니다. 가장 가깝다 해도 시속 100km의 자동차로 가면 170년이 걸리고 광속으로 가도 8분 20초나 걸리는 먼 거리입니다. 태양의 반지름은 약 70만 킬로미터인데 지구 달 궤도가 반경 안에 들어올 정도로 거대하고 질량은 지구의 33만 배, 부피는 130만 배에 이를 정도로 거대합니다. 태양은 태양계 내에서 가장 큰 천체입니다. 가장 큰 행성인 목성과 비교하면 반경은 10배, 질량은 1000배에 이르고 지구와 비교하면 반경은 109배, 질량은 33만 배, 그리고 체적은 130만 배에 해당합니다. 태양은 매우 뜨겁고 거대한 가스덩어리로 중심부의 온도는 약 1500만 도에 이르지만 표면 온도는 약 6000도 정도로 낮은 편입니다. 태양은 보름달보다 40만 배나 더 밝지만 실제 밝기는 가장 밝은 별인 시리우스의 25분의 1에 불과합니다. 태양은 은하수 내에서 평범한 별임에도 가장 밝게 빛나는 것은 매우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의 표면은 대부분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됩니다. 그 밖에 철을 비롯한 니켈, 산소, 규소, 황, 마그네슘, 탄소, 네온, 칼슘, 베릴륨, 크로뮴 등 70여 종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태양의 활동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태양에서 나오는 다양한 파장의 빛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에서 오는 빛의 일부는 지구의 대기에 의해 흡수되거나 차단되어 지표에 닿지 않으므로 보다 정확한 관측을 위해 우주에서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나사의 SDO 위성에서 가시광과 여러 자외선 파장으로 본 태양의 모습입니다. 파장에 따라 다른 태양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시광은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자외선은 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외선 사진의 색은 알아보기 쉽게 인위적으로 색을 넣었습니다. 노란색은 5800옹스트롱 파장대에서 보이는 태양으로 태양 표면 온도에서 주로 나오는 파장과 비슷합니다. 녹색은 91옹스트롱 파장대에서 나오는 태양으로 600만 도에서 방출되는 극자외선을 보여줍니다. 번째 사진은 5800옹스트롱 파장으로 본 태양의 모습입니다. 이 파장대에서 보이는 태양은 노란색인데 이는 태양 표면 온도에서 주로 나오는 파장과 비슷합니다. 파장이 4000옹스트롱 이하로 내려가면 자외선 영역입니다. 파장이 짧아질수록 더 높은 온도에서 방출되는 자외선입니다. 335에서 193옹스트롱 파장대의 자외선 사진입니다. 이 자외선은 태양활동이 활발한 지역에서 방출되는데 온도가 250만에서 100만 도에 이르는 채층이나 코로나, 플레어 등에서 방출됩니다. 사진에서 빨개 보이는 지역은 특히 이 파장대의 자외선을 강하게 방출하는 곳입니다. 171 내지 94옹스트롱 파장대의 자외선 사진입니다. 온도가 60만에서 600만 도에 이르는 코로나나 플레어에서 방출되는 자외선입니다.
마지막 녹색 사진은 SDO 위성사진에서 흔히 녹색으로 표시되는 가장 큰 에너지를 갖는 94옹스트롱 파장의 극자외선 사진입니다. 태양계 전체들은 태양을 중심으로 운동하고 있는데 태양은 어떻게 운동할까요? 태양계에서 보면 태양은 정지해 있고 행성들과 소행성, 카이퍼벨트 천체 등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태양도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은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은 스스로 자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은하수의 중심 주위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태양은 약 28일 주기로 자전하고 있습니다. 은하수 내에서는 은하의 나선팔 위에 있으며 다른 별들과 함께 약 2억 2,500만 년 주기로 은하 중심 주위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태양의 나이가 약 46억 년이므로 은하 중심 주위를 약 20배 정도 회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태양은 약 28일 주기로 자전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자전한다는 사실은 태양 표면에 나타나는 흑점이 이동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태양의 자전축은 지구 공전축에 대해서 약 7.2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지구에서 볼 때 9월에는 태양의 북극 쪽이 더 많이 보이고 3월에는 남극 쪽이 더 많이 보입니다. 태양은 위도에 따라 자전 속도와 다른 차등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은 플라즈마 덩어리이기 때문에 암석 덩어리인 행성이나 위성처럼 똑같은 주기로 회전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태양의 자전 주기는 위도에 따라 다릅니다. 태양은 극보다 적도에서 더 빠르게 자전하고 있습니다. 태양 표면의 자전 속도는 위도에 따라 다른데 적도에서 가장 빠르고 양극으로 갈수록 느려집니다. 태양의 평균 자전 주기는 28일이지만 적도에서는 24.47일이고 극에서는 38일로 가장 깁니다. 태양은 자전뿐 아니라 공전도 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주위의 다른 행성들과 함께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듯이 태양도 주위의 다른 별들과 함께 우리 은하의 중심 주위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태양은 우리 은하 중심을 약 24,000에서 26,000 광년 거리에서 은하계 북극 방향에서 볼 때 시계 방향으로 약 2억 2,500만 년 주기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태양의 내부 구조와 대기청 그리고 표면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태양의 내부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태양의 표면과 대기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태양 내부를 직접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태양 내부를 관통하는 초주파음을 이용하거나 컴퓨터 모델링으로 태양 내부 구조를 연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태양 내부는 그 성질이 명백히 구분되는 몇 개의 층으로 나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태양은 중심에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중심핵이 있고 중심핵 바깥에는 복사층이 있으며 복사층 밖에는 대류층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중심핵은 태양 중심으로부터 반경 20만 km 범위의 영역입니다. 거대한 태양 질량으로 인해 초고온 초고압 상태에 있는 이 핵 속에서 수소 원자핵이 서로 충돌하여 열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 빛과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습니다. 복사층은 핵에서부터 태양 반지름의 0.7배까지의 영역인데 대부분 이온화된 수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영역에서는 열이 주로 복사를 통해 외부로 전달되기 때문에 복사층이라 불립니다. 태양빛이 복사층을 빠져나오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17만 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복사층은 빽빽한 플라즈마 상태라 핵융합으로 방출된 빛이 직진하지 못하고 전자에 흡수되었다가 재방출되는 과정을 반복하여 복사층을 빠져나오기 때문에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복사층 밖에는 대류층이 있는데 대류층은 태양 반지름의 0.7배부터 태양 표면까지의 영역입니다. 복사층보다 온도가 낮아 이온화되지 않은 수소가 많기 때문에 불투명합니다. 따라서 복사보다는 주로 대류를 통해 열이 전달됩니다. 태양 표면은 고요히 빛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격렬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태양 대기에서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태양 대기에서 일어나는 홍림과 플레어, 태양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광구는 맨눈으로 보았을 때 태양 표면에 둥글고 빛나는 부분으로 그 두께는 300 내지 500km 영역입니다. 광구는 태양에서 실질적으로 태양빛이 방출되는 구역이지만 태양의 구조 중에서 온도가 가장 낮은 영역입니다. 태양 표면을 벗어나면 오히려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광구를 망원경으로 관측하면 지름 1000km 정도의 작은 알맹이 모양의 무늬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쌀알 조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광구의 밑에서 위로 격심한 대류가 일어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쌀알 조직은 태양 대류층 내에서 플라즈마의 대류 흐름에 의해 발생합니다. 쌀알 조직은 태양 대류층 내에서 플라즈마의 대류 흐름에 의해 발생합니다. 쌀알 조직의 중심부는 보다 뜨거운 플라즈마가 상승하는 부분이며 바깥 부분은 차가운 플라즈마가 하강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가장자리가 더 어두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쌀알 조직의 직경은 1000km 정도이며 소실 전에 8분에서 20분 동안 지속합니다. 흑점은 광구에 존재하는 영역으로 주변보다 낮은 온도를 지니면서 강한 자기활동을 보이는 영역입니다. 대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표면 온도를 지니고 어둡게 보이게 됩니다. 흑점은 약 4000도에서 5000도 사이의 온도에서 빛을 발하지만 주변 온도보다 낮아서 상대적으로 어둡게 보이는 것입니다. 백반은 광구에 나타나는 밝은 무늬를 가진 영역입니다. 흑점이 출현하는 곳은 백반 안이며 흑점이 소멸한 후에도 백반은 얼마 동안 남아 있습니다. 백반은 흑점 주위의 고온 부분으로 광구보다 수백도 정도 더 높은 고온입니다. 스피큘은 채청의 가장자리에서 바늘 모양으로 치솟는 불꽃 구조입니다. 채청은 스피큘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피큘은 광구로부터 초속 20km 정도의 속도로 위로 솟구쳐 오르며 대략 5 내지 10분 정도 지속됩니다. 태양의 가장자리에 있는 스피큘은 가늘게 뻗어나와 있는 실처럼 보입니다. 플레어는 태양 대기에서 발생하는 격렬한 폭발 현상입니다. 플레어는 코로나와 채층에서 발생하며 플라즈마를 수천만 K까지 가열하여 전자, 양성자 및 무거운 이온을 광수에 가깝게 가속합니다. 긴 파장의 라디오 주파수로부터 짧은 파장의 감마선에 이르기까지 모든 파장의 전자기 스펙트럼을 넘나드는 전자기 복사를 만들어냅니다. 홍염은 태양 표면에서 솟아오르는 폭풍입니다. 태양 코로나에서 보이는 크고 밝은 불기둥이 홍염입니다. 홍염은 개기일식 때 채층으로부터 코로나 속으로 붉은 불꽃처럼 분출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홍염은 태양면 위에 있을 때는 주변의 채층이 더 밝아서 어두운 줄무늬처럼 보입니다. 코로나는 플라즈마라는 극도로 뜨거운 이온가스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홍염은 채층의 구성과 비슷한 상대적으로 차가운 플라즈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홍염은 크게 정원형, 루프형, 분출형 홍염으로 나뉩니다. 정원형 홍염은 정적으로 물질을 분출하였다가 다시 자력선을 따라 하강하고, 루프형 홍염은 흑점의 자력선과 관련되어 발생하며, 분출형 홍염은 가스가 폭발적으로 분출하여 생기는 것입니다. 정원 홍염은 수일 동안 지속되는 반면에 분출 홍염은 수시간 정도 지속이 됩니다. 다음은 태양의 대기층을 알아보겠습니다. 태양의 대기는 크게 3개의 층, 다시 말해 광구와 채층, 그리고 코로나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태양은 암석 행성들과 달리 명확한 바깥 경계가 없고 태양의 가스층 밀도는 중심부에서 멀어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낮아집니다. 채층은 광구 바깥에 위치하는 얇은 대기층입니다. 선홍색을 띠지만 아래층인 광구가 더 밝아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채층은 광구 표면에서 약 3000에서 5000km 고도까지 존재합니다. 채층의 밀도는 희박하여 광구의 1만분의 1, 지구 대기의 약 1천만분의 1에 불과합니다. 채층은 개기일식이 시작되거나 끝날 때 붉은색으로 빛나는 채층을 잠깐 볼 수 있습니다. 채층의 온도는 고도에 따라 다른데 가장 아래는 광구와 같은 6000도이나
위로 올라가면서 약 3800도까지 떨어졌다가 코로나와 만나는 천이 영역에서 35,000도까지 치솟습니다. 코로나는 태양의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희박한 대기층입니다. 태양 본체에 비해 그다지 밝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는 보이지 않지만 개기일식이 일어나면 관측할 수 있습니다. 온도는 약 100만 K 정도로 높기 때문에 강한 X선을 방출합니다. 태양풍은 태양의 상부 대기층에서 방출된 전하입자, 즉 플라즈마의 흐름을 말합니다. 태양의 대기층에서 전기를 띤 이온 입자들이 태양의 강력한 자기장에 의해 플라즈마 상태로 고속으로 방출되는 현상을 지구상에서 보는 바람에 빗대어 붙여진 이름입니다. 태양풍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지구의 양극지방에서 볼 수 있는 오로라 현상입니다. 전기를 띤 태양풍 입자가 지구 자기장 안에 들어오면 나선 운동을 하면서 양극지방으로 끌려가서 지구 대기 분자와 상호작용하여 대기 중에 빛이 방출되어 나타나는 현상이 오로라입니다. 자기폭풍은 태양풍으로 인해 지구 자기장이 일시적으로 불안정해지거나 뒤틀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기폭풍이 발생하면 지구 자기장을 이용하는 전자기기들이 교란되고 순간적으로 지상의 검색 물체에 누드전류가 흐를 수 있는 등의 위험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태양풍은 혜성의 꼬리와도 관계가 깊습니다. 혜성은 얼음이나 희발성 물질이 얼어붙은 더러운 눈덩이 같은 것인데 태양풍의 열과 압력에 녹아서 혜성의 꼬리가 생겨납니다. 이때 혜성의 이온 꼬리는 전기를 띤 태양풍의 영향을 받아서 혜성의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이 아니라 태양의 반대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태양은 매 순간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습니다. 태양은 어떻게 빛나는 것이며 어떻게 그렇게 막대한 에너지를 계속 방출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태양은 어떻게 태어났으며 얼마나 오랫동안 빛날 수 있을까요? 태양이 막대한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것은 그 중심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핵융합 반응은 가벼운 원자핵을 무거운 원자핵으로 바꾸는 핵반응입니다.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려면 온도가 수백만 도를 넘어야 하고 압력은 수천억 기압에 이르러야 합니다. 태양의 경우 중심 온도가 1500만 도이고 중심 압력은 2600억 기압입니다. 핵융합 반응 후의 총 질량은 반응 전의 총 질량보다 약간 작아지는데 이 질량 결손이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변환 법칙에 따라 에너지로 변환되어 방출됩니다.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려면 원자핵들을 서로 충돌시켜야 하는데 이들은 모두 같은 전하를 띠고 있어서 서로 가까이 다가가면 강한 청력이 작용하여 결합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초고온으로 가열하면 원자핵의 운동 에너지가 매우 높아져서 청력을 이겨내고 서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원자핵들이 서로 가까워져서 맞닿을 정도가 되면 핵자들 사이에는 강한 핵력이 작용하여 서로 결합하게 됩니다. 이때 강한 압력이 작용하면 더 낮은 온도에서도 결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태양의 경우 중심 온도가 1500만 도이고 중심 압력이 2600억 기압이어서 자연스럽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천연의 핵융합로가 됩니다. 별 속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별의 중심 온도가 2000만 도 이하일 때는 양성자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때 수소가 연소해서 헬륨이 만들어집니다. 또 다른 핵융합 반응은 중심 온도가 2000만 도 이상일 때 일어나는데 별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1.5배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이 CNO 순환 반응도 역시 수소를 연소해서 헬륨을 만드는 핵융합 반응입니다. 별의 온도가 중심 온도가 더 높아지게 되면 헬륨의 연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는 3중 알파 반응을 통해서 생성됩니다. 중심 온도가 1억 도 이상인 별에서 일어납니다. 양성자 연쇄 반응은 온도가 낮은 별에서 일어납니다. 중심 온도가 2000만 도 이하이고 별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1.5배 이하인 별에서 주도적으로 일어납니다. 이 반응은 양성자가 다시 말해서 수소의 원자핵이 서로 결합해서 중수소핵을 만드는 1단계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중수소액은 다시 양성자와 반응해서 질량수가 3인 헬륨을 만드는 반응이 2단계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질량수 3인 헬륨이 또 서로 반응을 해서 질량수 4인 헬륨이 일어나는 반응이 3단계로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 단계로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 반응에 있어서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1단계 반응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수소 두 개가, 양성자 두 개가 중수소핵을 만드는 이 반응인데, 그 시간이 10억 년이 걸립니다. 평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태양의 수명이 긴 것은 바로 이 1단계 반응이 굉장히 느리게 일어나기 때문에 태양이 100억 년을 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1초 만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100만 년 만에 일어나는 그런 반응이 되겠습니다. 자, 이 반응에 있어서 결국 이 수소 원자 4개, 원자핵 4개가 결합을 해서 헬륨을 만들고, 이때 이제 총 질량을 따져보면 이 헬륨의 질량이 이제 수소 원자 4개의 질량보다 약간 작습니다. 그래서 질량 결손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E 이퀄 델타 MC 제곱에 따라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바로 태양이 방출하는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수소를 헬륨으로 바꾸는 또 다른 핵융합 반응은 시에노 순환 반응입니다. 이 시에노 순환 반응은 중심 온도가 2000만 도 이상이고 질량이 태양 질량의 1.5배 이상인 별 속에서 일어납니다. 이 반응은 탄소, 질소, 산소를 촉매해서 촉매 역할로 해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탄소가 이제 이 수소를 흡수해서 질량수가 하나 늘어난 질소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질소는 이제 양전자를 하나 방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죠. 그 질량수가 하나 줄어든 탄소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출된 전자는 그 주위에 있는 전자와 결합을 해서 쌍소멸이 일어나면서 비트로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그리고 이때 중성미자도 하나 방출하게 됩니다. 중성미자는 거의 질량이 없는, 그리고 전하가 없는 전하가 없는 이제 입자이죠. 그리고 이 탄소는 다시 수소 하나를 흡수해서 질량수가 하나 늘어난 질소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질소는 다시 이제 수소 하나를 흡수해서 산소로 바뀌는데, 이 반응이 약 100만 년이 걸리는 이 시에노 순환 반응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산소는 다시 이제 양전자를 방출하면서 다시 질소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질소는 다시 이제 수소 원자핵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헬륨을 방출해 버려요. 그래서 헬륨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보면 탄소, 질소, 산소는 계속 이 반응을 촉매를 하고 그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에노는 촉매 역할을 하는 핵융합 반응이 되겠습니다. 이 반응은 온도에 굉장히 민감한데, 온도가 올라갈수록 더 반응이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이 반응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반응이 질소가 산소로 바뀌는 반응입니다. 이것이 약 100만 년이 걸리는 반응인데, 이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이제 양성자 순환 반응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에노 순환 반응으로 이제 에너지를 방출하는 별은 수명이 아주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량이 큰 별이 빨리 이제 수명이 짧은 이유가 이 시에노 순환 반응이 일어나고 있고, 이 순환 반응이 양성자 순환 반응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수명이 짧은 것입니다. 그리고 온도에 민감하다고 했는데,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온도가 더 빨리 올라갑니다. 더 높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시에노 순환 반응이 더 빨리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질량이 큰 별이 일찍 죽는 것입니다. 핵융합 반응은 온도에 매우 민감합니다. 수소를 헬륨으로 바꾸는 핵융합 반응은 양성자 연쇄 반응과 시에노 순환 반응이 있는데, 태양의 경우는 중심 온도가 1500만 도
정도니까 CNO 순환 반응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일부는 CNO 순환 반응이 일어나고 또 대부분은 양성자 양성자 연쇄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도에 따른 핵융합 반응을 보면 우리 태양의 중심 온도는 1500만 도인데 바로 이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곡선을 보면 PP라고 쓴 것은 양성자 양성자 연쇄 반응입니다. 양성자 양성자 연쇄 반응은 1500만 도, 2000만 도 이하에서 주로 일어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의 온도에서도 양성자 양성자 연쇄 반응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CNO 순환 반응도 2000만 도 이상에서 주도적으로 일어난다고 했지만 사실은 태양에서도 이 CNO 순환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반응이 다 일어나고 있는데 태양의 경우는 이제 1500만 도, 중심온도 1500만 도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이 CNO 순환 반응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제 반응은 핵융합 반응은 불과 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98 내지 99%가 양성자 양성자 연쇄 반응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만약에 태양의 온도가 높아진다면 이제 CNO 반응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태양 수명이 짧아지겠죠.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이 증가율이 온도의 17제곱이라 합니다. CNO 순환 반응은. 그리고 양성자 양성자 연쇄 반응은 온도의 4제곱이래요. 그러니까 서서히 늘어나죠. 온도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T의 4제곱이 일어나는데 CNO 순환 반응은 온도의 17제곱이 일어나니까 온도가 약간만 올라가도 반응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CNO 순환 반응 자체가 이제 짧은 데다가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질량이 조금만 증가해도 폭발적으로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량이 작은 별은 굉장히 오래 살 수 있고 질량이 큰 별은 수명이 아주 짧아지는 것입니다. 약 46억 년 전 우리 은하내의 한 나선팔에서 원시 태양계의 모체가 되는 성운이 중력 수축을 시작했습니다. 수십만 년 후 성운의 중심에는 원시 태양을 비롯한 여러 원시성들이 탄생하였고 이후 원시 태양은 수축을 거듭하여 중심부의 밀도와 온도가 충분히 높아졌을 시점에 수소 핵융합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양은 중심핵에서 양성자 양성자 연쇄 반응을 시작하여 주기열 단계로 진입하였습니다. 현재 태양은 주기율성 단계 중반부에 접어든 상태입니다. 태양핵은 초당 물질 400만 톤을 에너지로 바꾸고 있으며 중성미자와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습니다. 태양은 주기열 단계에서 약 100억 년을 머무를 것입니다. 태양은 앞으로 약 50억 년 동안 주기열성 상태를 유지할 수 있지만 핵융합의 결과로 생긴 헬륨이 중심에 쌓이면 중심 밀도가 높아져서 중심핵은 수축하게 됩니다. 이때 핵융합의 불길이 중심핵의 외곽으로 옮겨가 태양의 바깥층이 팽창하여 커지게 되는데 태양이 커지면서 온도가 내려가서 태양은 붉은색을 띠게 되어 적색 거성이 됩니다. 적색 거성이 된 태양은 지구 궤도까지 부풀어 오를 것으로 예상하지만 적색 거성 단계의 태양은 상당한 질량을 잃은 상태이므로 지구를 포함한 행성들은 현재 위치보다 뒤로 물러나게 되어 지구는 태양에 흡수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구가 살아남더라도 적색 거성이 된 태양은 표면 온도는 낮지만 지구로 방출시키는 열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져서 바다는 끓어서 기체로 변해 대기와 함께 우주공간으로 달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생명체는 지구상에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태양의 외곽부는 태양의 중력을 벗어나 우주로 팽창해 나가서 행성상 성운이 되고 중심핵을 포함한 나머지 부분은 중력 수축을 하여 지구 크기의 어두운 백색 외성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행성상 성운의 뜨거운 열기가 지구를 휩쓸고 가면 지구는 그나마 남아있는 모든 것이 불타고 지각은 녹아내려 마그마의 바다가 될 것입니다. 잿더미로 변한 지구는 백색 외성으로 바뀐 태양으로부터 멀어져 가며 어둠 속에서 차갑게 식어갈 것입니다.